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의 부의식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이 추진되면서 관련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에게는 생소한 부의식 해상풍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서울시 2배 면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부의식 해상풍력단지. 2030년까지 6조 원을 투입해 영남권 전체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명에 나선 송철호 시장은 울산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의식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바다가 얼마 정도냐? 한 150m 정도 깊이가 좋다고 그러는데 울산 앞바다가 다 그런 지역입니다. 풍력단지에서 만든 전력으로 그린 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관련 사업이 친환경 사업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전력을 활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 그리고 산소만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궁극의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어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거대한 풍력발전 시설이 암초 역할을 해 오히려 해양 생태계가 재편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물고기를 기르는 거대한 목장이 되고 거기서 성장해 나온 고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동해 이른해 의획고가 더 올라가는데 그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판장 건설과 관련 사업 참여, 국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어민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회에 지역 28개 사회단체가 참여했지만 사업에 불만을 제기해왔던 어민 관련 단체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발표회 대상을 사회단체 등 일반 시민으로 정했다며 추후 추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울산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 집무실에서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안재현 미래비전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과 박영규 상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료원 설립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식을 갖고 대대적인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서명 운동은 오는 9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박영규 상임 대표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울산의료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우리의 심정을 담아 정부에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결단해 줄 것을 청원하는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9월 10일까지 최소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울산 지역 조선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로 작업이 중단된 현대중공업이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건의했습니다. 상인은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5개 도크의 고소작업이 모두 정지돼 88개 협력사 근로자 7,300여 명 등 10,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례없는 광범위한 작업 중지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하루 349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업 부분 협력사들의 하루 손실이 13억 원을 웃도는 등 활력을 얻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업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협력사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조선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 재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기능인력 매칭대회가 어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매칭데이는 이지수 구축함 건조를 위한 신규 인력 모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사내 협력사 8곳은 모두 198명의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울산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까지 울산에서는 7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69명은 변이 감염이 확정됐고 나머지 451명은 변이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역학적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가 자체 집계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정 인원은 269명에 역학적 관련자 596명 등 모두 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파악한 변이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감염자 집단을 파악하는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가 추후에 정부 집계에 반영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 무료 선별검사 기간 연장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이 오는 30일까지 유전자 증폭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현재 울산 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개인과의 교습자 등 11,094명 가운데 2,873명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확진자 1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나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방문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적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야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반드시 야권 통합을 이뤄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울산의 현안인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의 아연 생산 공장인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년간 수질 오염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치 조작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보내 고려아연 환경관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폐수 수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 환경보전과와 시보건환경연구원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고려아연의 수질검사 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수치 조작에 깊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3명과 고려아연, 측정업체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대기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울산 국가산단 내 4개 업체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고려아연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련 업계와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3살 어린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가한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가해 보육교사 등 11명을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물고문 학대를 가한 교사 1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사건 초기에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던 경찰관 3명에 대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고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제 강연에 나선 울산대 박혜원 교수는 지자체별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라며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필요성과 자녀 양육의 행복 문화운동 확산 등을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등 12개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의 방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 당시 서동욱 후보는 고래생태관 고래 방류에 대해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선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해수부 지침에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돌고래 방류 의지와 결단은 구청장의 몫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송철우 시장과 미래비전위원, 정책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새로 임기를 시작한 2기 미래비전위원 9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활동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또 분과별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제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래비전위원회는 울산시 주요 정책 수립과 시정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민관협의체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 심리지수가 3년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5월 울산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전달 대비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8년 3월 103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소속 노조들 간의 갈등으로 미뤄져 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근로자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석수 배분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노조 간의 밥그릇 싸움이 1년 5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산업안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울산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까지 구성해야 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8개 노조단체 가운데 일부 노조단체가 근로자 대표 자리와 위원수 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측 대표 노조로 나선 학비 노조가 조합원 수가 2번째로 많은 공공운수 노조에 위원 2명의 자리를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노조의 대표위원이 나머지 위원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1명의 자리만 주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1년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출석을 주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과반수 노조라는 걸 인정하라 해서 그래 인정할게 하고 우리 출석을 받고 과반 노조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그쪽이 대표위원이 된 거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 지부를 근로자 대표 노조로 확정한다는 공고문을 내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한 차례 사전 협의를 했고 6월 중 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근로자 측이 산부의 위원수를 각각 8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통상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사양위원을 몇 명을 할 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큰 틀이 좀 정해져야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런 되는 부분이 요만이 진행이 되니까. 또 근로자 측 대표 노조가 사용자 측 대표위원회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이 아닌 노키 교육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야 그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고 이전하고 다르지 않죠.
노노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울산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뒤늦게 노조단체 간 의석수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용자 측인 교육청과 위원수 확정과 대표위원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99,000원 인상과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친환경차 관련 부품을 생산할 때 국내 공장 우선 배치한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년간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지만 올해는 대규모 해외 투자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심판 정책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직자 행동 강령 준수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의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입니다. 한편 행정심판 정책 간담회에서는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키 울산교육감이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부분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 분야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목표 대비 9.3%포인트를 초과한 84.3%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높은 추진률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중구청을 방문해 중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꾸러미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저소득계층 지원 식품 꾸러미는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재원 1,000만 원으로 인근 태화 종합시장에서 김치와 참기름 등으로 구성된 5만 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20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중구청은 전달받은 식품 꾸러미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 내 12개 동에 저소득 취약계층 200세대에 배부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